WBC 대표팀 35인 예상 명단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일단 아직 진짜 명단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강화위원회 소속이신 두 분은 저희가 빼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께만 35인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단장님. 아 근데 그 제작진이 네. 이 방송 해설위원은 되게 조금 과잉보호하는. 먼저 저희가 그러면 투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부터 보면요. 화이트, 원태인, 곽빈, 손주영, 고영표, 소영준, 류현진, 문동주 선수까지는 두 분 의견이 일치하네요. 누가 뽑혀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보는 관점, 자완, 불펜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류현진 선수, 구창모 선수를 써주시긴 했는데 괄호를 또 쳐주셨어요. 아무래도 유현진 선수가 이제 연령대가 높잖아요. 아. 예, 그런데 본인이 그래도 WBC 해보고 싶다라는 맞아. 의사를 밝혀갖고 그래서 이제 넣었고요. 구창모 선수는 이제 부상 때문에 몸 상태만 정상적이면 대표팀에 뽑혀야 될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로. 구창모 선수는 제가 최근에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구속이 많이 안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남은 시즌 이 구속 증가 여부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본선까지. 그거를 좀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이 두 선수는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이 관점이고 류현진 선수도 그래도 경쟁력 있는 피칭을 해주기 때문에 뽑혀도 이상하지 않고. 예. 참 이 방송 처음으로 단답형으로 하네요. 그래서 위원님도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 형식의 방송이야. 아니 저 유현진, 김광현 선수는 아마 이 투수들 이끌어가는 리더로서도 이제 꼭 필요한 선수라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몸이 어떨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전성기의 네. 두 선수를 잣대를 대는 거는 어폐가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퍼포먼스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 이라는 전제가 분명히 달리는 거죠. 회장님께서도 또 베테랑 자완 김광현 선수를 써주셨잖아요. 네. 다만 저는 합류 가능성은 좀 본인 의사에 달려 있다고 아.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합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베테랑으로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완이 부족하니까 네. 더 특히나 네, 그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추지는 않을 거야. 그렇다고. 뭐 우투수는 이 정도 해야 되고 좌투수는 이 정도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뭐 회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구위 자체가 중요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장님만 뽑아주신 선발은요. 송승기 선수예요. 아 저는 송승기 선수 선발로 본 게 아니고요. 불펜으로 보고. 예, 이제 공교롭게 이제 어제 토요일 경기를 제가 잠실 야구장에서 직관을 했잖아요. 근데 송승기 선수가 처음으로 불펜으로 나왔는데 썩 좋지가 않았고. 그러면 제가 뭐 전력 강화위원은 아니지만 이게 그렇죠.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불펜으로 생각하고 넣었어요. 아까 이제 정민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왼손 불펜이 조금 약해요. 그렇죠. 예. 근데 올 시즌 국내 선발 중에선 임창규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잖아요. 두 분 명단에 둘 다 없거든요. 뭔지. 양보 방송. 일단 뭐 임창규 선수야 지금까지 보여준 성적 충분히 대표팀 승선은 가능합니다. 근데 대체 자원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개투진 같은 경우에도 임창규 선수를 개투로 쓰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몸을 풀리는 속도나 선발만 지금 거의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저는 근데 요거는 전적으로 이제 제가 유이간이라는 좌투수를 한번 비교를 하자면 좌완 피네스 피처의 표본입니다. 감독의 이건 절대적인 의중이에요. 피네스 피처를 국제대회에서도 난 쓰겠다. 그러면 당연히 가게 되는 거죠. 성적으로 보면 임창규는 뽑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제대회를 관장하는 감독의 성향이 많이 반영이 되는 대체적으로 구위형 선수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저는 뺀 이유, 원래는 넣었었어요. 뺀 이유는 그 LG가 너무 선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조금 팀 안배를 좀 할 필요가 좋다. 너무 많아요. 창규야, 너는 갈 수 있는데 선수가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아요. 창규야 양보를 네. 하자. 저랑 사우나 때 그래서 뺐어요. 이어서 불펜 투수 쪽 볼게요. 조병현 선수부터 이로운 선수까지는 두 분 의견이 일치한데요. 또 이번에도 네 선수 선정해 주신 이유부터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명의 투수들이 다 9위로 압도할 수 있는 유형의 투수들이고요. 100마일에
까지는 던지지는 못하지만 볼끝의 움직임이 좋은 투수기다. 이들 선수들의 성적을 좀 봤는데 외국인 타자들하고 뭐 단적인 비교인데요.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점들도 이제 저는 고려해서 이 4명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단장님은 어떤 점들을 좀 보셨어요? 올해 성적이 우선 좋은 선수들이에요. 사실 이제 이로운 선수는 홀드가 이제 3인데 1, 2위가 이제 김진성하고 노경원인데 이 선수는 좀 연세가 있잖아요. 연세가 있는 선수를 뭐 뽑을 리는 없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중간 계투 가운데서는 가장 구위가 좋은 선수. 그래서 이로운 선수를 넣었고요. 나머지는 다 마무리 투수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프리미어 투웨이브에도 이렇게 선발됐던 선수들입니다. 지금 세이브에서도 상위 랭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뽑았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이견은 없어요. 크게 이견은 없는데 이 대상자들 중에서도 약간의 변수는 존재하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 경험이 없는 선수도 있잖아요. 이로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도 또 고려를 하시죠. 워낙 퍼포먼스가 좋으면 뭐 경험이 있든 없든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쓰는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명 기준으로 보면 네. 투수가 14명, 15명이니까 그 풀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선상이면 당연히 같은 퍼포먼스면 국제대회 경험 이게 우선순위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 뒤부터 또 두 분 의견이 갈리거든요. 먼저 기자님께서 선택해주신 선수들은요. 김영우, 배찬승, 또 애틀랜타에서 뛰고 있는 아까 데인 더닝 선수. 일단 김영우 선수, 배창수 선수는 올해 신인입니다. 네. 올해 신인인데 던진 횟수,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기존에 있는 불펜 투수들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성적을 그리고 뭐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성장이 그냥 막 폭발력 부스터처럼 맞아요. 팡팡팡 튀고 올라가요. 이런 선수들이 국대 경험치를 먹고 오면 더 큰 이 로켓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좀 뽑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LA 올림픽도 남아 있고 고려하면 이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이 데인 더닝 선수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께서 한국인이신데 왼팔에 같은 피라고 한국말로 이 문신을 새길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는 그런 선수더라고요. 제가 조 위원장님한테 뭐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가서 만나봤을 때 네. 적극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고. 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선발 등판을 빅리그에서 26번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좀 이적도 했었고 그런데 이 선수의 그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생각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어요. 내가 태극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싶다. 진짜 가면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던질 것이다. 이런 거를 좀 보고 이 선수를 좀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에 이 라스누파 선수가 와가지고 완전 그 선수를 중심으로 이 합류했는데도 확 팀이 달라졌거든요. 그런 파이팅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더닝 선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커터하고 싱커 던지는 게 굉장히 노련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구위 자체는 속도 자체는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뭐 확실히 선발 경험이 적지 않기 때문에 노련함은 돋보여요. 근데 이제 이것도 과연 류지영 감독이 이제 어느 상황에서 이런 유형을 어떻게 쓸 거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라일리 오브라이언 선수는 그럼 어떤 점에서 좀 강점이 있는 선수? 오브라이언 선수는 속도 자체가 더닝 선수하고 성향 자체가 달라요. 스타일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더닝 선수는 스윙맨 혹은 뭐 선발. 오브라이언 선수는 진짜 1이닝은 9위로 그냥 눌러도 되는 유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께서 김영우, 배찬승 선수, 루키 선수들을 써주셨잖아요. 근데 또 정우주 선수는 없는 이유도 조금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생각을 못했어요. 우주야, 네가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런 선상에 있는 선수들 가능성이 있고 보고 싶다 이런 선수는 아마 평가전에서 외국인 선수도 안 올 거고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시즌 체력 안 봐도 고려를 할 네. 거예요. 그러니까 픽스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국제대회 투입시켜서 어떤 배포로 공을 던지는지 아마 그래서 평가전의 의미가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평가전에서 잘하면 신인 선수들도 볼 수도 있는. 그럼요. 이 선수들은 평가전을 대하는 자세가 아마 평가전이 국제대회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확인을 하는 검증을 해보는. 단장님께서 추가로 써주신 선수들 한번 볼게요. 유영찬 선수, 김태견 그리고 김영규 선수 써주셨어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WBC가
젊은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대회는 절대 아니라고 아니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부터 해서 APBC 프리미어 12까지 계속 이제 세대 교체 컨셉으로 했지만 그게 다 포커스가 WBC하고 LA 올림픽에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고졸 신인이 평가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또 중요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리지 않을까. 근데 제가 사실 어제 잠실야구장 가서 이 WBC 명단을 영경혁 감독하고 차명수 단장하고 좀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LG 선수에 대해서 차명수 단장은 이제 구단 관점이니까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근데 영경혁 감독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 국제대회 가서 한번 갔다 오면 선수가 완전히 이렇게 좀 그럼요. 스텝업 같은 기량이 이렇게 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경혁 감독은 김용우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김태견 선수 같은 경우는요. 지난 프리미어 12 대회에서 진짜 강렬한 인상을 남겼었는데 올 시즌에도 조금 기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단장님 명단에만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해죠. 그런 이제 메이저리그를 압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9위 자체는 155 이렇게 던지더라고 다시 다시 올라오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좋아졌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위 팀이 지금 랭크돼 있는 가을 야구 갈 확률이 좀 적은 팀 선수들이 아마 평가전에 먼저 이렇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태균 선수 그런 선상에서 뭐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내야수 한번 살펴볼게요. 내야수는 모두 8명을 써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건 진짜 이견이 없는 선수들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우연히 딱 맞았는데 제가 사실 마지막에 노시환 선수를 넣었었어요. 원래 신민재가 있었는데 신민재 대신에 노시환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아무래도 노시환 선수가 국내 선수 가운데는 홈런 1위입니다. 그리고 국가대표에서 4번 팀 경력도 있고 그래서 노시환 선수가 지명타자든 삼루수든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바꿨거든요. 저는 반대로 신민재 선수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정통적인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그간의 모습을 보시면 이영규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전투력 있는 이런 선수들이 필요해서 저는 신민재 선수가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좀 고민했었습니다. 팬 질문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신민재나 구본혁 선수가 올해 잘해주고 있는데 승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신민재 선수는 끝까지 아마 가능성 유지를 할 것 같고요. 구본혁 선수도 훌륭한 선수이긴 하지만 신민재 선수보다는 조금 퍼센테이지는 좀 덜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인데도 그래도 여기 리스트 8명 뽑는데 넣어주셨잖아요. 정상적인 몸 상태면 들어가야 될 선수죠. 제가 김도영 선수도 가로쳤었잖아요. 변수가 있는 선수다. 끝까지 지켜보자. 네네네. 건강한 김도영은 국가대표팀에 당연히 플러스 전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면 포지션 정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코리안 메이저들이 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아마 중심이 돼서 만약에 좀 바뀐다고 치면 저는 뭐 노시안 3루, 유격수, 김하성, 2루수 김혜성, 문보경 선수가 1루를 좀 가고 이런 틀로 좀 가지 않을까? 저는 3루가 이제 송성문하고 노시안하고 상대 투수에 따라서 좌우 타자니까 유동성 있게 할 것 같고 김도영은 조금 이제 대타나 지명 타자로 그렇게 수비 차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하성 선수 같은 선수도 너무 잘하는 선수지만 올 시즌에 좀 이제 부상 때문에 출전을 많이 못했었잖아요. 그래도 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팀 옹겨서는 그래도 뭐 비교적 건강하게 지금 뛰고 있고 조금 애매하긴 하죠. 하지만 김하성의 국제대회 경험이라든지 퍼포먼스는 뭐 어떤 감독이든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김하성이 올해 이제 부상 경력들이 있잖아요. 아틀란타가 될지 다른 팀으로 이적할지 모르겠지만 그 소속팀에서 어떤 이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선수 옵션을 갖고 있잖아요. 새 팀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혹시 김강민 위원님께서 우리가 본 명단은 없지만 좀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지환 선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격수 중에 수비는 저는 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2023년 WBC에 에드먼 선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두 분의 리스트에 이번에는 빠져 있네요. 저는 이 선수가 지금 발목 부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 한두 경기 이게 한 번 빠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빠지고 있고 지금 그 여파로 퍼포먼스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3년과는 좀 달리 또 같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뭐 김혜성 선수도 있고 메이저리그에 있다고 해서 이 선수를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이건 좀 의문인 것 같아서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내야는 두 분이 8명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했는데요. 외야는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죠. 구자욱 선수부터 이정후, 안현민, 윤동희, 홍창기 선수까지 7명 중에 2명 빼고는 다 의견이 일치했네요. 안현민 사랑하시는 김강민 위원님 이거 보고 뿌듯하셨겠어요. 네. 개인적으로요. 아 그럼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평가전에서 먼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WBC도 이제 길이 열리는 거고 무조건 그냥 끝까지 가능성 열어두고 보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더 많은 선수들을 팔로우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안현민 선수는 뭐 개인적으로는 더 돋보인다. 계속해서 그럼 두 분이 공통적으로 뽑아주신 선수들 한번 볼게요. 윤동희 선수가 있는데 올 시즌이 조금 부침이 있는데 두 분 다 선택해주신 이유가 궁금해요. 올해 성적은 뭐 비록 좋지는 않지만 우타 외야수가 그러니까 리그에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동희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계속 해왔어요. 이제 그런 걸 반영했습니다. 전 롯데 선수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롯데 이제 전 포진 보니까 롯데 선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한 명 정도는 선발을 할 수 있을겠다. 팀 안배는 없습니다. 저는 잘하는 선수, 네. 잘할 선수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뽑는 거지. 이번 대회의 특성상 잘하는 선수가 나가야 되는. 홍창기 선수도 두 분 리스트에 다 들어있긴 한데 단장님 괄호를 네. 쳐주셨네요. 다리 쪽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네. 부분이 네. 있다라고 좀 재활이 되게 좀 빨리 순조롭게 된 거잖아요. 네. 잘 되고 근데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 될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들어왔고 네. LG 트윈스는 가을 야구를 가니까 네. 가을 야구 때 퍼포먼스를 또 중요하게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은 두 자리 다 의견이 갈렸는데요. 먼저 기자님께서는 문현빈 선수 그리고 보스턴에서 뛰고 있는 랩 스나이더 선수를 뽑아주셨어요. 저는 일단 문현빈 선수는 올해 뭐 리그를 대표하는 야수로 왔던 방망이 자질 하나만큼은 국제대회 나가서 어떤 투수의 공도 좀 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레프스나이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강민 위원이 말씀해주신 그런 것도 있고 외국인 선수가 와서 팀에서 중심이 돼서 한 팀을 이끌어가고 이게 우리 WBC 대표팀에도 나왔으면 이런 선수들이 좀 왔으면 해서 저는 넣었습니다. 물론 이 선수 역시 지금 보스턴에서 워낙 잘해주고 있어요. 대표팀이라는 게 이게 또 안배가 필요하잖아요. 대주자, 뭐 대수비 이런 거를 포지션 안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박혜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 팀에서 이제 수비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가 또 건강불개예요.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혜민의 가치가 조금 높다고 생각한 거죠. 대표팀 입장에서. 그리고 이 선수가 또 LG에서 주장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팀에서도 그런 고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만한 선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수비는 진짜 박혜민 선수가 상대팀이 질색팔색할 정도로 너무 뛰어난데 그에 비해서 조금 타격은 또 차이가 있잖아요. 수비만 보고 뽑기도 할까요? 아,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특히 단기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국제 대회라는 이 특성상 한 점 차 그리고 타이트한 상황에서 꼭 막아줘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때 이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마 박혜민 선수일 것 같고 전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두 위원님들 문현빈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 좋죠. 문현빈 선수. 근데 결국 그 로스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격치는 기본 툴로 보고 여기에서 이제 누가 이제 수비 능력이 어떤 선수가 좋냐 뭐 그렇게. 일단 외야수는 이제 공격의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경기에 나가지 않더라도 대타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좌우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그러면 포수 살펴보겠습니다. 박동원 선수, 김영준 선수는 의견이 일치했고요. 추가로 기자님께서는 조영우 선수, 단장님은 양의지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조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 기량이 너무나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선수고 많은 것들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향후 이제 국가대표팀의 포수를 꿈꿔도 낼 수 있는 김영준 선수, 조영우 선수 이 두 조합이 좀 맞다 이런 의미에서 넣었었습니다. 김강민 위원님, 조영우 선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올해는 야 정말 이제 어느 정도 대표할 만한 선수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 모른다. 알 수 없죠. 아니란 얘기네. 이렇게 하면 이 말씀 이제 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주세요. 얼마나 뭉개느냐 싸움. 제가 의역했어요. 아니 저 방송 독특한 오늘 네, 독특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단장님은 양의지 선수 가로쳐 주셨는데 근데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할 때는 박동원하고 이제 김영준이 김영준.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한 명을 더 한다면 경험 있는 포수를 넣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의지. 사실 이제 2023년 WBC 끝나고 3명의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양의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양의지가 지금 타격 1위잖아요. 유현진 선수가 들어오면 대표팀에 양의지를 설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국가대표 은퇴 의사를 밝혔어도 연락을 해서 설득을 하기도 하나요? 일단 본인 생각이 좀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맞아요. 의사타진이 뭐 여러 사례들이 있잖아요. 국가대표 은퇴 선언하고 다시 복귀를 해서 뭐 경기를 뛰는 사례가 왜냐하면 이건 특성상 태극마크를 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번복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게 바로 국가대표 은퇴. 뭐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은퇴고 뭐고 내가 실력되는 베테랑들은 다 설득하겠다라는 오. 그런 말을 실제로 했고요. 팬들 중에 최재훈 선수가 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공수 모든 면에서 쓰임새가 좋죠. 근데 이제 국제대회의 특성상 김영준이 항저우 때 보여줬던 리더십과 뭐 박동원의 현재 퍼포먼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추가 옵션에 양의지 선수가 이제 2023년에 다르비슈 선수 3점 홈런 뭐 이런 국제대회 퍼포먼스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용할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코너를 저희가 무사히 다 완주를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독특하네요, 이 방송. 이 명단이 실제로 언제쯤 발표되나요? 평가전 35명 엔트리는 10월 초에 이제 발표가 돼야 돼요. 지금 네. 구조상 돼야 되고 회의를 통해서 이제 2월 3일 최종 엔트리를 아마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아직 뭐 날짜 픽스는 안 됐지만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때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 훈련 계획은 좀 어떻게 짜지고 있을까요?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2번의 전지훈련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소집 일자도 이제 돼 있고 연습 기간도 충분히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이 리스트에서 또 어떤 선수들이 승선할 수 있을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